이 초코파이 하나가 여러분의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가치를 지녔다면 믿어지시나요? 이건 자극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 북한 장마당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번 300만 원을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 한 개와 바꾸는 셈이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이것이 당시 북한 사회를 뒤흔들었던 초코파이 경제학의 실체였습니다. 우리가 입가심으로 먹는 이 흔한 간식이 북한에서는 누군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화폐였고 신분을 상징하는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가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가치의 밀도입니다. 2010년대 초반 북한 장마당에서 초코파이 한 개는 북한 돈으로 약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거래되었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자의 공식적인 한 달 월급이 3,000원 안팎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과자 한 개를 사기 위해 한 달 동안 일해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간식 중에서 왜 하필 초코파이가 북한의 화폐 체계를 위협하는 대체 수단이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초코파이가 가진 압도적인 칼로리와 독보적인 식감의 설계에 있습니다. 초코파이는 단순히 단맛이 나는 빵이 아닙니다. 수분 함량이 정밀하게 조절된 비스킷과 쫀득한 마시멜로, 그리고 이를 감싸고 있는 초콜릿 코팅이라는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던 북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간식 이상의 생존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초코파이 한 개의 열량은 약 170kcal입니다. 이는 등산을 하거나 격한 노동을 할 때 즉각적으로 혈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농축 에너지원입니다.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놓인 인체는 본능적으로 설탕과 지방이 결합한 고열량 음식을 갈구하게 됩니다. 초코파이는 부피 대비 열량이 매우 높고 당분과 지방의 배합이 인간의 뇌 보상 체계를 강력하게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 뇌에 각인되는 도파민 수치가 일반적인 옥수수밥이나 감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마시멜로가 주는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만족감입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간식 중에는 초코파이처럼 폭신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동시에 가진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마시멜로는 입안에서 녹아내리며 풍부한 부피감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했다는 심리적 포만감을 줍니다. 여기에 겉면을 감싼 초콜릿의 쌉싸름한 단맛이 더해지면 미각의 완벽한 밸런스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미식적 충격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사회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측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야근 수당이나 간식 대용으로 초코파이를 지급했습니다. 초기에는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며 그 자리에서 먹어치워야 했지만 사람들은 이 귀한 것을 혼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맛보게 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생긴 것이죠. 결국 노동자들은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며 하나의 거대한 암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북한 원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초코파이는 금이나 달러처럼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종이 화폐는 믿을 수 없지만 초코파이는 언제든 쌀이나 생필품으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실물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 암시장에서는 초코파이 몇 개로 돼지고기를 사거나 자녀의 학비를 치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간식이 화폐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한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초코파이는 단순한 단맛을 넘어 나만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문화적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초코파이를 자본주의의 독소라고 규정하며 엄격히 금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교육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아무리 사상 교육을 해도 혀끝에서 느껴지는 달콤함과 풍족함의 기억은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코파이가 북한에서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블랙골드라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배경과 미식적 원리를 통해 우리는 음식 하나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코파이가 화폐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실질적인 이유는 화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 그리고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초코파이는 당시 북한 원화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먼저 가치의 저장 측면을 살펴보죠. 북한의 공식 화폐는 2009년 화폐 개혁 이후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종이돈을 들고 있는 것은 곧 자산의 증발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초코파이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유통기한이 꽤 깁니다. 1년 가까이 보관해도 맛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화폐로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장마당 상인들에게 초코파이는 썩지 않는 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은 표준성입니다. 화폐는 누구나 그 가치를 동일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초코파이는 공장에서 규격화되어 생산됩니다.
어떤 것을 집어도 무게와 맛 성분이 동일하죠. 사과나 고기는 무게를 제한하고 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초코파이는 한 개라는 단위만으로 명확한 가격 형성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초코파이 한 개에 담배 두 갑이라는 식의 명확한 환율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초코파이 열풍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식품 공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조합에서 나옵니다. 바로 지방과 당분의 1대2 비율입니다. 식품 과학계에서는 인간이 가장 거부하기 힘든 맛의 비율을 연구해 왔습니다. 모유의 성분비와 유사한 이 비율은 뇌에서 도파민을 대량으로 방출하게 만듭니다. 초코파이의 영양 성분을 뜯어보면 초콜릿 코팅의 지방과 마시멜로 및 비스킷의 당분이 이 황금 비율을 정교하게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양 결핍이 일상화된 북한 주민들에게 이 비율이 주는 쾌락은 단순한 맛을 넘어 일종의 중독에 가까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마시멜로에 들어가는 젤라틴 성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젤라틴은 콜라겐을 추출해 만든 단백질의 일종으로 입안의 온도에 반응하여 서서히 녹아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차가운 곳에 두면 쫄깃하지만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부드럽게 풀리며 단맛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촉각적 즐거움은 옥수수밥이나 거친 빵만 먹던 사람들에게는 신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코파이가 장마당을 휩쓸고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자 이를 자본주의의 독소라며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4년경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지급이 전면 금지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남측 기업들은 초코파이 대신 현금이나 다른 식자재를 주려 했지만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에게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장 강력한 현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초코파이의 인기를 잠재우기 위해 직접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겹빵이라 불리는 북한식 초코파이입니다. 외형은 남한의 것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알맹이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마시멜로의 찰기를 구현하지 못했고 초콜릿 대신 인공 감미료와 질 낮은 대용 유지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개떡이라 부르며 외면했고 진짜 초코파이의 가치는 오히려 더 치솟았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경제 통제와 사상 교육으로도 인간의 본능적인 미각과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코파이 한 개가 담고 있는 달콤함은 북한의 견고한 폐쇄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부드러운 무기였습니다. 초코파이가 북한 사회에서 가진 위상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계급을 나누는 척도였습니다. 북한에서 초코파이를 먹어봤느냐는 질문은 당신이 권력층과 닿아 있느냐 혹은 장마당에서 큰돈을 만지는 유능한 사람인가를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코파이가 뇌물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관료 사회에서 뒤를 봐주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네는 뇌물은 보통 담배나 외화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초코파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단속을 담당하는 보안원들에게 초코파이는 현금보다 더 환영받는 선물이었습니다. 현금은 사용처가 기록에 남을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지만 초코파이는 먹어서 없애버리면 그만인 완벽한 증거 인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북한 내부의 물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 경제학자들은 초코파이 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물가를 비교하는 빅맥 지수처럼 북한 내 초코파이 가격의 변동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인플레이션과 장마당의 활성도를 분석한 것입니다. 북한 원화의 가치가 요동칠 때도 초코파이의 실물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되었기에 시장 상인들은 초코파이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과자 한 개가 국가의 통계 시스템보다 더 정확하게 경제 흐름을 반영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미식적 포인트는 초코파이의 포장 기술입니다. 북한의 유통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냉장 시설은커녕 제대로 된 도로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죠. 이런 환경에서 일반적인 빵이나 떡은 금방 굳거나 곰팡이가 피어버립니다. 하지만 초코파이는 다릅니다. 고도의 방습 포장 기술과 내부에 포함된 수분 활성도 제어 기술 덕분에 영하의 추위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도 그 본연의 식감을 유지합니다. 특히 비스킷 부분이 마시멜로로부터 수분을 서서히 흡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숙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은 북한의 열악한 유통망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갓 생산된 것보다 유통 과정을 거치며 수분이 골고루 퍼진 초코파이가 북한 사람들의 입맛에는 더욱 촉촉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는 식품 공학적으로 의도된 수분 전이 현상인데
이것이 북한의 유통 현실과 맞아떨어지며 초코파이의 신화적인 품질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초코파이의 독주는 북한 정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나만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매일같이 증명하는 선전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초코파이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자 하나를 이렇게 정교하고 맛있게 만드는 나라라면 그곳의 삶은 어떠할까라는 의문입니다. 맛의 경험이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 순간입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초코파이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를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이고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남한산 초코파이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앞서 언급한 겹빵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민족의 입맛에 맞는 우리식 과자를 먹자고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격차는 메울 수 없었습니다. 인공 감미료의 텁텁함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겹빵은 초코파이의 부드러운 단맛을 대체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금지될수록 초코파이의 가치는 더욱 신비화되었습니다. 구하기 힘들어진 초코파이는 결혼식 예물이나 환갑잔치의 상징적인 음식으로 등장하며 최고의 귀빈 대접을 받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 개의 과자가 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장식하는 의례적 물품이 된 것입니다. 이는 음식이라는 매개체가 인간의 욕망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가 열어젖힌 맛의 문은 단순히 과자 하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코파이의 성공 이후 북한 장마당에는 한국의 믹스커피와 라면 그리고 조미료들이 줄지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믹스커피는 초코파이와 함께 북한의 접대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커피와 설탕 그리고 프림이 완벽한 비율로 섞인 믹스커피 한 잔은 북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의 물맛이라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초코파이가 고형의 에너지원이었다면 믹스커피는 액상의 고농축 카페인과 당분을 제공하며 노동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마법의 음료로 대접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가공식품들이 북한 사회를 파고들 수 있었던 공통적인 비결은 바로 규격화된 맛과 압도적인 편의성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음식들이 북한 내부의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입니다. 북한 당국은 남조선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지옥이라 교육해왔지만 장마당에 깔린 초코파이와 믹스커피는 그 거짓말을 아주 우아하고 달콤하게 반박했습니다. 과자 한 개조차 이토록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나라가 가난할 리 없다는 깨달음은 수만 마디의 대북 방송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맛은 진실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였습니다. 이념은 머리를 설득하려 들지만 맛은 혀를 통해 곧바로 뇌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초코파이의 삼중 구조 속에 숨겨진 지방과 당분의 황금 비율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했고 그 본능은 결국 철저한 통제 시스템에 균열을 냈습니다. 이제 초코파이는 북한에서 예전만큼의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북한 자체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며 비슷한 복제품들을 쏟아내고 있고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다른 간식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코파이가 남긴 유산은 여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맛의 기준입니다. 한번 높아진 미각의 기준은 결코 다시 낮아지지 않습니다. 질 낮은 겹빵이 진짜 초코파이를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한번 경험한 풍요의 맛은 결코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초코파이 한 개에 담긴 경제학적 가치와 식품 공학적 원리, 그리고 그것이 한 국가의 사회 구조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았습니다. 35g의 작은 과자 안에는 단순히 밀가루와 설탕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남북한의 역사적 비극과 경제적 격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라는 본능으로 연결된 인간의 공통된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초코파이를 보게 된다면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한 달치 월급의 가치를 지닌 희망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닫힌 세계를 열어준 최초의 달콤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맛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이야기. 맛의 근본은 앞으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식 뒤의 진실을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